안녕하십니까. 돈 아끼는 정비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흡기 매니폴더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어떨 때는 아크릴링을 해도 되고 어떨 때는 교체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흡기 매니폴더는 공기를 실린더에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로틀 바디, 공기 흡입구, 연료 인젝터 등과 연결되어 있고 엔진의 성능과 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품 중에 한 개입니다. 흡기 매니폴더는 플래넘과 러너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플래넘은 공기를 보관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너는 플래넘에서 실린더로 공기를 전달하는 파이프입니다. 흡기 매니폴더의 주요 기능은 연소 혼합물을 실린더 헤드로 각 흡기 포트에 고르게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또한 기화기, 스로틀 바디, 연료 인젝터 및 기타 엔진 구성 요소의 마운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흡기 매니폴더가 고장나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흡기 매니폴더가 고장나는 이유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높은 열과 압력 때문인데요. 이런 높은 열과 압력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흡기 매니폴더의 마모와 손상을 발생합니다. 특히 흡기 매니폴더 가스켓에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데요. 흡기 매니폴더 가스켓은 엔진에 들어가는 가스켓 중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한 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품에 문제가 생기면 주행성의 문제와 엔진 가열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흡기 매니폴더 가스켓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증상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냉각수 누출. 두 번째, 엔진 과열. 세 번째, 엔진 멈춤. 네 번째, 나쁜 연비. 다섯 번째, 가속 상실입니다. 흡기 매니폴더가 조금이라도 축축한 감이 있다거나 지금까지 말했던 것 중 한 개라도 해당이 되신다고 하시면 흡기 매니폴더를 전문가에게 꼭 점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흡기 매니폴더 가스켓에 문제가 생겨도 주행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스켓 불량으로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운전을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스켓이 문제가 생겨서 이미 발생이 됐을 때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 가스켓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운전하시는 운전자에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어려운 흡기 매니폴더 저랑 교체 또 크릴링을 같이 해보면서 어떤 경우에는 크릴링을 하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교체를 해야 되는지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흡기 매니폴더를 다 뜯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좀 센지 오래된 것 같아요. 축축하죠? 일단 첫 번째로 크릴링이 안 되는 조건 3가지 정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흡기 매니폴더 계통에 경고등이 떴을 때는 절대 크릴링을 하시면 안 돼요.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 차량의 흡기 매니폴더인데 이미 이렇게 축축하게 젖어서 누설이 생겼을 때는 이때도 크릴링을 권장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가스켓만 교체해서 잠깐은 안 쓸 수 있지만 또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젖어 있는 것들은 크릴링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유격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새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우, 나왔다. 보시면
전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새는 건 여기서 새는 거니까 그냥 꼽으면 되겠죠. 그냥 꼽아도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잡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텐 자국들이 엄청 많은 상태에서 클리닝을 진행하지 않고 꽂게 되면 매니폴드의 수명이 정말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흡기 클리닝을 진행을 하면서 같이 연계해 주시면 100점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이 흡기 클리닝을 하면서 매니폴더도 교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흡기 클리닝 하면서 매니폴더 교체를 해봤는데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흡기 클리닝은 멀쩡한 상태에서 가능하다. 혹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클리닝이 아니라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가 제일 중요하시고요. 대부분 흡기 클리닝을 권장을 드리는 키로수는 뭐 6만 킬로에서 8만 킬로의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10만 킬로, 뭐 15만 킬로가 넘어간 차량들은 매니폴더를 교체도 권장드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흡기 매니폴더에 하나에 뭐 100만 원, 100만이 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상이 없는데 교체를 권장드리기가 선뜻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저렴한 것들은 10만원 초반대, 비싼 것들은 뭐 한 20만원 전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답은 없어요. 이게 교체가 정답이다, 아니면 클리닝이 정답이다, 어떤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의 수를 두고 교체를 하거나 클리닝을 한다면 조금 더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